반갑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서울시와 국회에서 이제 정책을 입안했고요. 성동구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4년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양여대에서 그 정책을 가르치고 있고요. 소셜벤처와 관련된 정책을 지난 한 5년 동안 이런저런 분들과 협업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이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소셜벤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전 강의에서 좀 들으셨을 거고요. 오늘은 소셜벤처와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또 사회적 가치가 되게 막연한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또 인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법정 용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되게 인상이 좋죠. 예, 이분이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왜 받았냐면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가 한 평에 한 30-40명이 될 정도로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1억 7천만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 나라에. 그리고 너무 가난하지만 행복도는 되게 높은 나라예요. 방글라데시가. 그런데 1974년도에 방글라데시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가뭄이 져서 식량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치타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주변 마을을 가보니까 이 기근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제학과 교수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우물가에서 20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그런 처녀들이 아니라 애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아줌마죠. 그래서 많이 배고프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 대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의자를 만드시면 이걸 팔면은 괜찮아지겠네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약 200원이 필요하대요. 이 재료를 사기 위해서. 근데 200원이 자기가 없잖아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부자한테 200원을 빌리는 거예요. 200원을 빌리면 그걸 이제 의자를 만들어요. 하루 종일 만들어. 의자 하나를 딱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면 20원을 준대요. 근데 그 의자가 원래 220원짜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원자재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자한테 200원을 빌려서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20원을 가져가는 이런 이제 불균형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하마드 유누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이제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자기 주변 교수랑 같이 그 마을을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전수를 쫙 했는데 42개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빚을 졌을 것 같으세요? 대략 한 1,000달러? 10,000달러? 27달러를 지고 있었대요, 빚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돈인 거지.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줬어요. 그래서 그 42개 가구한테 주니까 몇 주 만에 그 돈을 갚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빈곤은 그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들이 제대로만 일어난다면 빈곤은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자꾸 개인의 근면성실하지 않음, 개인의 게으름,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빈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소위 소액대출을 197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셔요.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그라민은행과 무하마드 유누스가 이제 2006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죠. 이 그라민이라는 뜻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새마을 금고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방글라데시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저소액 대출을 받았어요. 그다음 전 세계로 확대돼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1974년에 시작된 그 사업이요. 잘 아시죠? 제시카 알바.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한 여배우인데요. 이 여배우가 그 인기를 끈 게 다크 엔젤이라는 드라마예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밤새서 그게 한 60편까지 되는데 그걸 쫙 봤는데 그게 뭐 내용은 간단해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초능력을 얻은 사람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시카 알바가 이제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이름 모르게 알러지 반응이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지난 그렇게 좋다던 유아용품 때문에 유아용품의 화학작용 때문에 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돈도 많고 자기는 그 전문적인 사람이고 이런데 내가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해서 쭉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화학 관련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어떤 그 화학 물질들이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데 그 미국에서조차도 유아용품에 대한 화학 물품을 쓰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야, 그럼 이제 치사하다.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이 회사의 가치가 2조 원가량 돼요. 대단히 커졌죠. 그러니까 그 되게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이 화학 물품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내가 막아야 되겠다. 내 자식을. 근데 이제 내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렇다. 그래서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사업은 지금 시작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는 22억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얘기하고 이분들이 읽었던 회사들, 조직들을 소셜 벤처라고 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소셜 벤처는 벤처 기업의 영역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거든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도 이제 속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고 이것들 연구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근데 소셜 벤처는 기업으로 국한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그 우리 강의 안에 강의를 들으실 분 중에 점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럼 사단법인이에요, 거기는. 그럼 사단법인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사단법인이라 하면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모인 법인체거든요.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인 소셜 벤처거든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 그 점프라는 회사가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틀로 이 소셜 벤처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거는 소셜 벤처란 벤처 기업의 형태를 띈 기업들도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있고 또 그것들 포괄하지 않은 그 조직들, 기관들, 그 제가 몸담고 있는 뭐 연구소 이런 것까지도 소셜 벤처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벤처 기업과 소셜 벤처의 차이는 뭐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벤처 기업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 소셜 벤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소셜 벤처란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다. 좋은 일을 하는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업이 아니라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정의 내린 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이라는 건 기업, 기관 이런 것들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소셜 벤처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사회적 가치는 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럼 좋은 일이 뭔데?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쭉 그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2014년 이후에 사회적 가치 실현법이라는 법이 이제 그
그 발의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법으로서 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의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만든 거를 법안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법이 아니니까 안인 거죠. 그 법안에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안을 최초에 발의하신 분이 현 대통령님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게 왜 발의가 됐냐면 사실 우리 사회 사회적 가치가 의미 있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일을 하면 되지, 또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게 그 사회적 문제의 전면으로 대두됐던 게 세월호 사건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2014년에 있었죠. 저 법이 발의된 게 2014년 6월입니다. 세월호가 4월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성장만을 위해서, 또는 자본주의가 말하는 그런 소득만을 위해서 가면 안 되겠다.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투영된 법안인 거죠. 그래서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정의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 봤어요. 전체 한 1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9개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재미없었겠지만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귀담아 들으시면 끝나고 나면 사회적 가치가 단순히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본 법안,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법안 제3조 1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여하는 가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래 각 그 내용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인권의 보호입니다. 인권이 뭐죠? 인권이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거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갑자기 권리가 보호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권을 보호한다는 건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는 나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있으면 타도 있어야 되고, 타를 넘어서 가정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 사회도 있어야 되고, 국가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 얘기는 인권의 보호라는 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한 삶의 유지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 써 있죠. 재난과 사고로부터.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라는 거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그냥 안전한 삶의 유지가 아니에요. 재난, 그 다음에 사고. 재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연재해 이런 거. 사고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부실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소위 우리들은, 그러니까 국가는 또는 공공기관은 개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재난과 사고도 막든지 방지하든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가치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보건복지의 제공이에요. 건강한 삶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보건복지라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건은 건강을 얘기하는 거고,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를 의미하는 거죠. 보건복지라고 했을 때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우리 사회의 한 소득이 이제 10% 미만인 분들을 보호해서 그분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그분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보건복지였어요. 그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넘어서는 이것들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복지국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뭐 교육도 복지고, 보건도 복지고, 그 다음에 뭐 안전도 복지고, 뭐 이런 도시도 복지고, 마을도 복지고, 이런 이제 복지 개념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복지국가를 이루는 다양한 그런 어떤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의 제공이라는 이제 사회적 가치로 이제 통칭할 수 있는 겁니다.